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교육부의 주요 정책 개선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교육 현장의 서비스랑 행정 절차, 이런 걸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내용들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료를 쭉 보니까 여러 정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뭐랄까 행정 비효율이나 시스템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이런 문제 유형이 뭐고 원인은 뭔지, 그래서 교육부가 어떤 개선책이란 세부 계획을 내놨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학생이나 교사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볼까요?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요. 학생들이 과목 선택하는 건 좋은데 이건 학교에서 시간표 짜는 게 엄청 힘들었다면서요? 아, 네. 바로 그게 이제 수작업 기반 행정의 비효율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원인은 당연히 수작업이고 그 현상으로 행정 부담이 너무 커지고 결국엔 학생 선택권까지 제한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아, 오히려요? 네. 그래서 개선 방안은 역시 시스템 도입입니다. AI 기반으로 시간표를 자동으로 짜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교무 행정을 전담하는 인력도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와, AI가 시간표를 짜준다니 진짜 큰 변화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진로 상담이나 이수 관리 같은 것도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것 같던데요. 이것도 교사들 부담 줄이려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건 행정 시스템 미비로 인한 부담 가중 유형으로 볼 수 있겠네요. 교사가 학생들 진로나 이수 현황을 다 수기로 관리하려니까 아시겠지만 정작 중요한 상담에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상담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개선책은 진로 상담부터 수강 신청, 이수 관리까지 이걸 하나로 싹 묶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필요한 자료도 자동으로 좀 제공해주고요.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교육청 단위로 시범 운영한다고 해요. 학생 관련 시스템 말고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나 절차를 하나로 모으려는 시도도 보이네요. 장애 학생 지원 같은 경우 정보 찾고 신청하는 게 좀 복잡했나 봐요. 맞습니다. 그건 서비스 전달 체계 분산 문제예요. 교육, 의료, 복지 정보 따로, 신청 창고 따름. 이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셨던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개선 방안은 교육, 의료, 복지 정보를 연계해서 한 곳에서 다 보여주고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국립특수교육원 주관으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계좌제,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절차 간소화, 시스템 연동 추진하고요. 정보 통합뿐만 아니라 기관끼리 협업하는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있군요. 학교랑 지자체가 같이 뭐 하려고 하면 서류 작업이 이중으로 들거나 협의가 길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기관 간 협업 절차 비효율 문제입니다. 좋은 사업도 절차가 복잡하면 실행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선책은 협업 지침을 좀 명확히 하고 온라인으로 공동 업무 시스템을 만들어서 효율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년 상반기 시범 구축이고요. 또 진로 체험 예약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하고 대학 현장 실습 행정 지원 체계도 만들고 비슷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또 투명성도 좀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사립유치원 회계나 학교 급식 운영 개선 방안이 눈에 띄네요. 네. 그건 운영 및 회계 관리 시스템 미비라는 공통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일부에서 예산을 좀 불투명하게 운영해서 전체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학교 급식도 식재료 구매나 급식비 정산 이런 걸 수기로 하다 보니까 오류도 생기고 비효율적이었죠. 네. 그래서 개선책은 명확해요. 사립유치원은 이제 공공회계 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학교 급식은 온라인 통합 시스템에 AI 식단 계획 기능까지 넣겠다는 겁니다. 둘 다 내년 상반기 적용이나 지침 개정이 목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보고, 이것도 수기 보고 대신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야, 정리해보면 결국 흩어진 정보는 통합하고 손으로 하던 건 자동화하고 복잡한 절차는 간소화하고 이걸 한마디로 교육 행정의 디지털 전환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거의 모든 개선 방안이 결국 시스템 구축, 자동화, 통합, 절차 간소화로 가고 있어요. 목표는 분명하죠. 행정 부담 줄여서 교사는 교육에, 학생은 학습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는 높이겠다.
이런 방향성이 뚜렷해 보입니다. 자, 오늘 교육부의 여러 정책 개선 노력들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행정 효율화, 그리고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교육 현장에 계시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어떤 변화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동화해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정말 교육의 본질적인 질 향상으로 이어질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학생들과 더 깊이 상호작용하거나 더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쓰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